안녕하세요. 2013년 3회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1과목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선반에서 각도가 크고 길이가 짧은 테이프를 가공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 그래서 선반에 이제 테이프 가공법으로 크게 세 가지가 좀 있는데요. 예, 이 중에서 각도가 크고 길이가 짧은 테이퍼. 그러니까 뭐 요런 테이퍼도 있지만 요런 테이퍼도 있겠죠. 그래서 요런 테이퍼에 더 적합한 그런 형식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복식 공구대 사용법이에요. 복식 공구대 사용할 때 각도가 크고 길이가 짧은 테이퍼에 더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래 그림처럼 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압대 편입법은 이렇게 심압대를 편의시켜서 그야말로 사용을 하는 거고, 얘는 이제 심압대 쪽에 그대로 있죠. 축선상에 그대로 있고 복식 공구대를 돌리는 거고, 얘는 심압대를 편의시켜서 하는 방법. 그러니까 심압대를 너무 많이 돌리면 얘가 이렇게 치이죠. 그래서 심압대는 돌릴 수 있는 구동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서 복식 공구대는 상당히 막 많이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복식 공구대를 사용하는 거고, 이런 상당히 짧은 테이퍼죠. 지금 각도가 크고 좀 길고 긴 테이퍼, 그러니까 길이가 길고 좀 각도가 작은 테이퍼는 심압대 편입법으로 우리가 가공한다. 그 테이프 절삭 장치 이런 것도 사용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로 하는 거고, 이 세 가지 편의량 계산하는 문제도 나오게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번 절삭 공구가 가공물을 절삭하는 칩의 두께로 이것의 증가는, 뭐 이것까지만 봐도 절삭 깊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칩의 두께로 이것의 증가는 온도 상승과 절삭 저항의 증가, 공구 수명의 감소를 가져온다. 그래서 절삭 깊이를 작게 하면 가공에는 좋습니다. 가공 상황에는 상당히 좋은데 마찰열도 발생을 덜하고 무리한 가공이 안 되고 공구도 오래 쓸 수 있고, 근데 효율이 너무 떨어지겠죠. 절삭 깊이를 줄이면. 그래서 절삭 깊이를 만약에 이만큼 갖고 갈 때와 쭉 갖고 갈 때, 이 황삭을 해야 될 때 시간 자체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절삭 깊이를 너무 작게 해도 안 되고 너무 크게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절삭 깊이를 작게 하고 공구 회전수를 크게 할수록 가공에는 좋거든요. 근데 이제 효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한 저축점을 잘 찾아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 기어, 회전축, 코일 스프링, 판 스프링 등의 가공에 적합한 쇼피닝. 자, 쇼피닝이라는 게 나오죠, 이제. 자, 쇼핑이라는 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표면이 있으면 작은 강구를 있죠. 이렇게 쏘는 겁니다. 얘를 쏴서 타타타타닥 때리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때리게 하면 우리가 뭐 큰 강구 말고 아주 미세한 강구, 작은 강구라고 생각을 하면, 예, 강구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들이 이제 부딪히면서 거스름이나 아니면 지 혼자 튀어나온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깎아내거나 단련을 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에는 반복 하중 또는 피로 하중을, 피로 하중이 아니죠. 예, 반복 하중을 받는, 그러니까 반복 하중에 의해서 피로 한도를 증가시키는, 예, 그런 가공이 쇼피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쇼피닝의 효과들도 한번 쭉 보시고, 뭐 좋은 말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쇼피닝은 그렇게 사용한다는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다른 가공에 비해서, 다른 표면 거치기 형상법에 비해서 뭐 그렇게 어려운 가공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4번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이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식인데, 이걸 이제 값을 계산하거나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 문제라서 값을 계산하는 문제 자체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표면 최대 거치기는 8R분의 S제곱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송량, S 또는 F라고도 하죠. 그리고 R은 반지름, 바이트 반지름의, 아니, 끝에 반지름. 그러니까 요로 바이트가 실제로 보기에는 뭐 이렇게 돼 있어 보여도 얘를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이렇게 뭉툭합니다, 살짝. 그래서 이 뭉툭함을 보통 R 뭐 0.4나 0.8 요 정도 값으로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값을 갖고서 우리가 여기에 계산을 하는 겁니다. 8R분의 S 제곱으로.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Hmax 값.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이렇게 표면이 울퉁불퉁하죠. 얼마나 크게 울퉁불퉁하게 되냐가 나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울퉁불퉁 많이 안 할수록 좋은 거죠. 표면 거치기는. 이 값이 작을수록
표면 거칠기는 어떤 거죠? 좋다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값이 작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 또는 그게 헷갈리시면 S가 커질수록 얘가 커지죠. 그리고 R이 커질수록 얘는 작아지죠. 그죠? 그래서 이게 Hmax 값이 커질수록 표면 거치기 값은, 표면 거치기는 안 좋아지는 거다라고 이해만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송량이 클수록 어떻게 되죠? 표면 거치기는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R값, 그러니까 바이트의 뭉툭한 정도가 커질수록, R값이 크면 뭉툭한 정도가 커진 거죠. 이렇게 되는 것보다, 비교가 이렇게 되는 것보다 이렇게 되는 게 R값이 큰 거죠. 그래서 R값이 뭉툭하게 클수록 표면 거치기는 작아지니까 표면 거치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이 H값이 작아지니까. 이렇게 해서 이론적으로 계산을, 우리가 표면 거치기 계산을 한다라는 것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R분의 S제곱 또는 8R분의 F제곱으로 꼭 기억을 하나 해두시면 이런 문제, 비슷한 문제 나올 때 다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요 정도 지금 제가 해석한 거 정도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요 정도 해석한 게. 이 식 관련해서 나왔을 때 가장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침법은 나사에 무엇을 측정하는 것인가? 이것도 반복해서 나오죠. 유효지름 측정하는 거고, 나사 마이크로미터, 광학 현미경, 투영기 등을 이용해서도 유효지름을 측정할 수 있다. 근데 삼침법이 제일 간편하면서도 정확하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6번 정밀입자 가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쭉 정리돼서 나오는 문제가 원래 제일 무서운 건데 한번 하나씩 볼게요. 랩핑은 매끈한 면을 가공하는 방법이다. 맞죠? 그리고 습식법과 건식법이 있다. 그래서 습식 랩핑과 건식 랩핑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보통 습식 랩핑 먼저 한 다음에 건식 랩핑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호닝도 직전에 차에 나왔죠. 호닝도 몇 개의 혼이라는 수도를 일감의 축 방향으로 작은 진동을 주어 가공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축 방향으로 작은 진동을 주어 한다는 게, 호닝 자체가 내면 가공입니다. 내면 가공. 그러니까 축 방향으로 작은 진동을 주면은 이 내면 가공이 아니고 뭐랄까, 이 단면 가공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호닝은 내면 가공 관련된 거기 때문에 축 방향에 진동을 준다는 건 아니고, 자, 슈퍼 피니싱은 축의 베어링 접촉부를 고정 밀도 표면으로 다듬는 가공에 하려고 한다. 예, 맞는 말이고요, 이것도. 자, 그리고 호닝의 혼결합제는, 호닝이 또 나오네요. 일반적으로 비트리파이드를 사용한다. 예, 이건 뭐 혼결합제, 결합제, 이게 호닝, 랩핑 전부 다 연석 숫돌과 비슷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결합제를 혼이라는 거에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호닝을 잠깐 보시면 원통면 대상으로 한다. 직전에 똑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혼이라는 가공에 조립하고 스프링이나 유압 등으로 원통 내면을 가압하는 거죠. 그리고 혼을 축 방향으로 왕복시킨과 동시에 회전시킨다. 그러니까 진동을 시킨다 이런 말은 맞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 선반 가공에서 다듬질 표면 거칠기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은인데, 표면 거칠기에 거칠기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이 밀리빙이라는 거예요. 밀리빙. 그리고 표면 거치기에 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은 절삭 속도, 경사각, 노즐 반지름. 경사각과 노즐 반지름은 공구 관련된, 공구 형상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경사각, 여유각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다 공구 형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듬질 표면에 영향을 줄 거고요. 절삭 속도와 절삭 깊이 이런 것도 표면 거칠기에 당연히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이제 릴리빙은 다른 하나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릴리빙 장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백오프 장치라고도 한다. 그리고 공구 선반에 부착되어 절삭 공구의 여유각을 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이다. 다듬질 표면 거칠기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그래서 표면 거칠기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이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연삭 작업에서 숫돌 입자가 무뎌지거나, 자, 보시겠습니다. 숫돌 입자가 무뎌지거나
눈 매움이 생기면 연상 능력이 저하되므로 숫돌의 예리한 날이 나타나도록 가공하는 작업. 이걸 이제 드레싱이라고 하고요. 우리 트루잉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과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되게. 근데 이제 트루잉은 여기 보기에 다행히 없죠. 그래서 드레싱에 대한 것만 확실하게 일단은 알아두십시오. 자, 드레싱은 눈매움, 눈무딤, 그러니까 우리 로딩과 글레이징 있었죠. 그래서 이때 생긴 입자를 제거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입자가 표면에 생성되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입자가 막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입자가 막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표면이라고 하죠. 그러면 연삭 숫돌이 이렇게 동그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연삭 숫돌이 이 표면에 있는 숫돌이 가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데 이 숫돌이 이렇게 얘가 어느 정도 이제 마모가 되면 튀어나와야 다음 숫돌이 전면으로 나오면서 또 날카롭게 나와서 역할을 하죠. 근데 얘가 튀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면 얘들을 살려주는 겁니다. 얘들을. 그래서 예리한 날이 나타나도록 가공하는 거, 뭐 뒷면이 나오게 하는 것도 있고, 이 지금 표면이 좀 더 예리하게 되도록 가공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레싱. 그래서 앞쪽에 결합제에 꽉 묶여서 아니면은 기공에 뭐가 차서 제대로 튀어나오지 못하는 현상이 이제 로딩이나 글레이징인데 이것들을 보정해주는 작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드레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루잉도 나와 있네요. 예, 트루잉은 자 보시면 조금 다른 거예요. 드레싱과 트루잉은 크게 보면 용도는 똑같은데 방법은 좀 다릅니다. 자, 트루잉이라는 거는 연삭 숫돌의 질이 균질하지 못하거나 연삭 가공 중 공작물의 영향으로 숫돌 모양이 변한 경우에 숫돌을 정확한 모양으로 깎아내는 작업.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글레이징이나 아니면은 로딩에 대해서 보정을 해주는 건 드레싱이라고 보시면 되고 공작물 때문에 숫돌 모양이 확 변한 거 그럴 때 보정을 해주는 건 트루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같이 나오거나 하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 지금 괜히 헷갈리니까 드레싱만 훨씬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9번은 이건 넘어갈게요. 이거는 9번 답이 뭐죠? 흔들리지 않게 드릴을 고정하거나 완전 정지된 후 가공 작업이 끝날 무렵 이송을 천천히 한다. 이게 오답이었죠. 계속 이송을 빨리 한다고 해서 오답이었죠. 크기가 작은 공작물은 손으로 잡고 드리기 말이 안 되죠. 4번 손으로 잡고 하면 안 됩니다. 직접 공작물을. 자, 10번 선반에서 가로 이송 대입 나사 피치가 8mm다. 자, 피치가 8mm. 이거 100등분된 눈금이 달려 있을 때 30mm를 26mm로 가공하려면 핸들을 몇 눈금 돌리면 되는가. 이거는 이제 분할법으로 해서 하나하나 뭐 답을 찾으셔도 되는데 그럴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자, 피치가 8mm라는 얘기는 8mm 갈 때 우리가 100등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선반에서 30mm를 26mm로 가공할 때는 눈금을 2mm만 돌리면 직경 4mm가 된다. 이것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것 같은데 선반에서는 이렇게 뭐랄까요, 외경 가공을 할 때 이럴 때 4mm 훅 넣으면은 치수가 8mm 나갑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를 만들 때 있어서 이 한쪽 눈금만 우리가 만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에 파이가 30이고 이 파이를 26으로 만들려고 하면 이거는 지금 4mm 넣으면 안 되죠. 2mm만 넣어야 되죠. 얘가 2mm, 2mm 해서 4mm 깎이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원리로 했을 때 2mm만 가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눈금을 2mm만 돌리면 되니까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함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8mm 이송에는 100눈금 돌아간다. 그죠? 8mm를 쉽게 얘기해서 피치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이까지 갈 때 8mm죠 지금 8mm인데 100등분 돼 있다는 거죠. 이까지 가는데 100등분 그러니까 2mm를 이송하려면 이 4분의 1만 돌리면 되겠죠. 그래서 25눈금만 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8mm 갈 때 100번 눈금을 이동해야 된다. 그러면 2mm 가려면은
4분의 1인 25능분만 이동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따로 뭐 식을 집어넣고 이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자, 11번 밀링머신에서 가공이 어려운 것. 자, 밀링 똑같은 문제네요. 직전에 나온 거와. 그래서 널링 가공은 밀링에서 못합니다. 널링 가공은 뭐, 더브테일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더브테일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 이런 거를 우리가 이 안에 뭐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V블록 만들거나 아니면 이런 뭐 이런 거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럴 때 더브테일이란 날로 가공을 합니다. 상당히 이제 다루기 쉽지 않은 그런 바이트입니다. 12번 선반의 새들 위에 고정시켜 일감의 처짐이나 힘을 방지하는 장치. 자, 이건 이제 그것도 생각보다 쉽게 나왔네요. 이동식 방진구가 나왔고, 그리고 새 이동식 방진구를 어디 설치하냐라고 문제 직전 회차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들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연관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잘 보셔도 8, 90%는 다 맞춘다는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설명을. 그리고 하나 보셔야 되는 건 고정식 방진구와 이동식 방진구를 설치하는 곳이 다르죠. 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예, 그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새들에 설치하는 것과 새들에 설치하는 건 이동식 방진구고 고정식 방진구는 베드 위에 설치한다고 이렇게 공부를 우리가 했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돌리기 대한 설명도 있고요. 자, 13번 밀링머신의 주요 구요 주조 중에서 상면에 티홈이 파져 있는 것. 자, 밀링머신에서 이렇게 파져 있는 것은 테이블인데 이 테이블에 테이블입니다. 이건 테이블이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4번 드릴의 각구 명칭 중 드릴의 홈을 따라서 만들어진 좁은 날입니다. 자, 드릴의 홈을 따라서 만들어진 좁은 날로 드릴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여기서는 답은 이제 마진이라는 거고요. 예, 마진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 이 부분 마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진. 그러니까 쭉 이게 쭉 휘감겨서 같이 이어져 있겠죠. 이렇게 쭉 휘감겨서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절삭 공구를 보관 및 사용 시 적합한 관리 방법.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상식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절삭 공구의 날 마모 상태 자주 점검한다 맞고 중절삭 시 그러니까 좀 크게 깎아낸다 황삭 이런 걸 얘기하죠. 가능한 절삭 공구의 날 끝을 최대한 예리하고 뾰족하게 세워서 사용한다. 예, 딱 봐도 뭔가 말이 안 되죠. 이게 무리한 가공을 하는데 우리가 뭐 이 표면을 내가 어떤 칼로 끌어낸다 할 때 이렇게 세워서 쭉 끌어내는 것과 이렇게 살짝 눕혀서 이렇게 끌어내는 것과 뭐가 더 안정적이죠? 당연히 이게 안정적이죠. 근데 얘는 황삭을 하는데 이렇게 뾰족하게 세워서 가공을 하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2번이고 답은 공구 보관함, 공구는 보관용 공구함 당연히 해야 돼요. 보관함 청결 유지 종류별로 구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16번 기계 부품의 가공 시 최소 경비로 가장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그는 이게 템플릿 지그입니다. 템플릿은 이제 템플릿이란 말이 형상을 그러니까 형태로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템플릿 지그는 어쨌든 단순하게 쓸 수가 있고 뭐 우리가 원하는 모습에 따라서 이렇게 형태를 조립해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템플릿 지그라는 것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간편하게 사용할 때는. 자, 그리고 17번 편심량이 2.2mm랍니다. 편심량이 2.2mm 그리고 가공된 선반 편심량이 2.2mm로 가공된 선반 가공물을 다이얼 게이지로 측정할 때는 다이얼 게이지의 눈금 편이량이 몇 mm여야 되는가? 이거는 편심량 곱하기 2배 하면 되거든요. 뭐
편집량을 보통 2로 씁니다. 알파벳 2로. 그래서 곱하기 2. 그래서 다이얼 게이지 눈금량을 2 곱하기 2로 굳이 이렇게 또 뭐 적어 놓기도 하는데 공식같이. 그래서 편집량 곱하기 2를 숫자 2를 하면 다이얼 게이지의 편집량이 눈금 변이량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주어진 편집량. 그 반대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이얼 게이지의 눈금 변이량이 이건데 편집량을 얼마인가 했을 때 또 4.4라고 했을 때 8.8로 대답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18번 연석 숫돌 작업 시 주의할 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숫돌 커버는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연석 숫돌 돌아가고 있을 때 커버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숫돌을 나무햄으로 가볍게 두드려 음향 검사를 한다. 네, 1차 외관 검사, 2차 음향 검사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둔탁한 소리 나면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교체를 해야겠죠. 이상하니까. 그리고 연삭 작업 시에는 보안경을 꼭 착용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양숫돌차의 입도는 항상 같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숫돌을 두 개를 사용할 때, 두 개를 사용할 때는 입도를 서로 다르게 해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몇 번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다른 것들은 당연한 얘기죠. 자, 그 19번. 센터리스 연삭기에서 조정 숫돌의 지름을 D라고 하고, 조정 숫돌의 경사각을 이게 알파일 것 같은데, 예, A라고 일단 치죠. 조정 숫돌의 회전수를 N. 이라고 했을 때 일감의 이송속도 F는 여기서 이송속도인데 미터 퍼 미니트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익숙한 식이 하나가 생각이 나죠. 예, V는 1000분의 파이 dn 여기 생각이 나죠. 근데 하나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1000분의 파이 dn이라고 굳이 1000을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쓸 때 미터 퍼 미니로 씁니다. 미터 퍼 미니트. 그리고 이 D를 쓸 때 단위를 밀리미터로 쓴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미터와 여기 있는 밀리미터를 보정해주기 위해서 여기 1000을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단위가 두 개가 똑같으면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 그냥 1000을 굳이 필요 없이 V는 파이 dn으로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D를 밀리미터로 했고 얘도 뭐 밀리미터 퍼 민으로 내가 구하고 싶다고 하면 V는 1000분의 파이 dn으로 그냥 써버려도 무방합니다. 근데 여기서 경사각 알파가 있죠. 조정숫돌의 경사각. 그래서 이 조정숫돌의 경사각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만 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사인 값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사인 값으로. 그래서 V가 여기서 F로 돼 있지만 이송속도 F로 돼 있지만 뭐 V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정리하면 F는 파이 d n 사인 알파 이렇게 되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잘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 외워두시면 혹시나 센터리스 연삭기에 대한 계산값이 이렇게 계산값을 요구할 때 구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얘기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자, 20번. 자, 밀링 커터 날수가 10. 자, 밀링이면 이제 F는 FZ 곱하기 Z 곱하기 N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먼저. 그래서 지름이 100mm, 절삭 속도가 이렇게 되고 한 날당 이송이 0.1mm, 테이블 1분간 이송량은 얼마인가. 자, 이제 분당 이송량을 우리가 구하는 건데 F는 FZ 곱하기 ZN인데 이 N이 이제 V는 1000분의 파이 dn에서 바로 N에 대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N에 대해서 정리한 거를 파이 D분의 1000V로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면은 n값을 넣어서 바로 계산한 다음에 숫자를 집어 넣으셔도 되겠죠. 이렇게 바로 넣으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한 방에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좋은 이유는 최종식을 만들어 놓고 계산기를 한 방에 두드리실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것도 뭐 이렇게 약분을 시킬 수도 있죠. 예, 서로 소거를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습관으로 계산을 하시든가, 아니면 이제 너무 쭉 길어지면 그냥 숫자를 갖고선 여기다가 얼마로 집어 넣으시면 바로 0.1 곱하기 10 곱하기 얼마 해서 계산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과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